네, 서문여자고등학교 2024년 1학년 2학기 수학하 기말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교과 과정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교과 과정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말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 파트만 빠르게 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 문제는 쉬운 거죠. 네, F4가 5라는 얘기겠죠. 4만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4a 플러스 9가 5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F7 값은 넣어서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리함수 문제입니다. 네, 대칭이라고 했는데 요 대칭이라는 말 무슨 말이죠? 점근선의 교점이란 소리죠. 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2가 됐다는 얘기고 y는 a분의 1이 됐다는 얘기니까 a가 1이겠죠. a가 1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가 됐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무리함수 문제입니다. 자, 무리함수, 지금 보니까 정의역, 치역인데 정의역은 뭐겠어요? 루트 1이 양수가 되는 값이겠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고 치역은 y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될 거거든요. 이랬을 때 얘의 치역이 x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를 정의역으로 거꾸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y가 거꾸로 x가 되니까 3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 되시겠죠. 자, 이랬을 때 치역이 x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 경계점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겠죠.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소리니까 3 집어넣으시면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시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일단은 쭉 넘어가서 7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7번 무리함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1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했고요. 1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대략 x축 y축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일사분면 지나니까 1사분면 위에 한 점을 잡아볼게요. 이 점이 무리함수의 출발점이겠죠. 이 점이 3,9 m 좌표라고 보시면 될 거고 1사분면을 지나는데 여기 앞에 개수가 음수니까 아마도 이렇게 진행하는 놈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이 1차 함수가 마이너스 5가 y절편이 되시겠죠. 이랬을 때 그래프는 서로 안 만나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러면 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만나시고 뭐 그 점만 잘 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더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기울기가 더 커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두 개가 더 만나지 않고요. 일단은 어쨌든 요점 지날 때 요때는 어차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3,9-m을 집어넣으시면 3m-5가 9-m보다 어찌됐건 더 커야지 안 만나시겠죠. 넘어가시면 4m은 14가 되시기 때문에 m값은 2분의 7보다 크다가 일단 기본적인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m값이 자연수 값의 범위가 있다는 얘기는 그죠? 일단은 문제가 여기까지는 만족을 하실 텐데 하나 고려 안 한 게 있죠. 요가 1사분면에 있어야 됐으니까 어쨌든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m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9보다는 작으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자연수 값의 개수는 5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0번부터 난이도가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네요. 자, 먼저 뭐 이런 유형의 문제 뭐 안 풀어본 학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중간에 있는 요 유리함수부터 먼저 잡아 볼게요. 일단 대략 보시면
x는 5가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y는 k가 점근선인데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 그래프가 이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 범위가 지금 1부터 4라고 했잖아요. 1부터 4니까 뭐 굳이 점근선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대략 뭐 점근선 사이 점근선 안에서만 판단을 하면 되니까 여기 1부터 4까지만 요 범위에서만 관찰을 해주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봤을 때 얘는 m으로 묶어주면 x-8 더하기 3이기 때문에 8,3을 지나는 함수겠죠. 대략 한 뭐 이쯤에 있었다고 합시다. 8,3이. 자, 그랬을 때 m 더하기 m이 최소니까 m은 둘 다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가장 작아야 된다는 얘긴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요까지 가도 되겠죠.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를 봤더니 네, 기울기가 2인 양수인 함수겠죠. 그죠? 그런데 y절편이 항상 가장 작으려면은 요때 요렇게 지나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함수값을 대략 잡아 봅시다. 이 점의 좌표 얼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점의 좌표는 1,1만 대입해 주면 되겠죠. 1, k-4분의 3이겠는데요. 그 다음에 요점 좌표는요. x값은 4 넣어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k-3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좌표를 갖다 각각 대입해줘서 네,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1, k-4분의 3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직선이 y는 2x 플러스 n이란 직선이잖아요. k-4분의 3은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n이니까 n값은 k-4분의 11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죠? 4분의 8이니까 4분의 11 이렇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요점 집어넣은 거는 4, k-3 집어넣은 거는 y는 m에다가 x-8 더하기 3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k-3은 m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 되시겠네요. 여기에서 m값을 계산을 해주면 m값은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mn의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둘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더해 주시면 4분의 3k 마이너스 4분의 5가 얼마? 4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었죠. 네,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뭐 시험 범위라고 어차피 뭐 함수 문제니까 요거 같이 그냥 풀어봅시다. 자, fx 함수는 어차피 위로 볼록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역이 1, 2, 4a래요. 그런데 얘 축의 방정식이 x는 2가 되시고요. 얘 축의 방정식은 x는 3입니다. 그럼 축의 방정식을 때리고 시작하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1일 때 값은 여기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대칭점에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가 있을 텐데 지금 정의역은 1, 2, 4만 가능하대요. 그럼 3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무임승차가 가능하죠. 치역으로 봤을 때 1일 때 값하고 3일 때 값이 같기 때문에 되시겠죠. 그 다음에 3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으면 함수값으로 봤을 때 치역에 동참하게 되는 값이 4라는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함수값을 보건대 하나, 두 개, 현재 3개가 발생 가능하시고요. 여기서도 하나, 두 개, 3개가 발생 가능합니다.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봤을 때 치역이 AB라고 했을 때 AB 치역에 둘 다 3이 됐었죠. 그죠? 자, 그러면 A 값이 누구라고 추정이 가능하겠습니까? A 값은 3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A 값을 3이라고 봐야지만 추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겠죠. A는 3으로 일단 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A 값이 3이니까 F3하고 G3을 더했을 때 10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럼 F3, G3 넣었으면 10이니까 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네, 집어넣으시면 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더하기 B 하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도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 더하기 C 값이 얼마? 10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B 플러스 C가 16이라는 값은 구하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fx에서 gx를 빼랍니다. 그 값을 t라고 두셨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t라는 값을 절대값 f하고 t 빼시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b 마이너스 c 절대값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요 함수가 어떨지를 모르겠지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만약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꺾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시겠죠. 물론 접하거나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뭐 문제에서 설마 그 상황을 내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 y는 t, 결국에 y는 t라는 상수하고 음수하고 만나게 되는 x값이 몇이 있다. x값의 개수가 여기서 이 t값이 이 집합에 뭐가 된다? 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x는 어디서 갖고 와야 됩니까? 여기에서 1, 2, 3, 4에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갈 x가 1, 2, 3, 4에서만 갖고 와야 돼. 그랬을 때 그 값이 누구만 만족하게 된다? t 값으로 만족하는 게 2밖에 없다. 그러면 t 값이 이 집합의 원소니까 t 값이 2라는 것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t는 2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x값 1, 2, 3, 4가 어디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2, 여기 3, 여기 4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입니다. 되시겠죠? 요걸 물어본 거라고 보여집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뭐 이제 마무리는 그냥 하시면 되겠죠.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지금 보시니까 2 넣었을 때 값하고 3 넣었을 때 값이 같다 라고만 해줘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절대값 그냥 덮은 거 뺀 상태로, 그죠? 자, 그러면 2 넣었을 때 값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2 넣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20 더하기 b 마이너스 c 값 하고요. 3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8 더하기 30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러면은 b 마이너스 c가 날아가 버리게 되죠. 요 식은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요거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1 넣었을 때 값하고 2 넣었을 때 값에 부호가 다르다고 해서 그 값이 같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 넣었을 때 값은 괜히 지웠네요. 2 넣었을 때 값은 마이너스 8 더하기 20 더하기 b 마이너스 c고요. b 마이너스 c고 하고 마이너스 붙여지고 원래 이 값은 음수였을 테니까 1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0 더하기 b 마이너스 c 값이 같다.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b 마이너스 c 값이 계산이 나오겠죠.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 나오거든요. 요 두 가지만 연립해 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문제는 상당히 잘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 자, 요 문제는 학생들이 대부분 제가 뭐 학원에서 애들 풀려보니까 뭐 왁구는 다 잡아요. 근데 결론을 못 내더라고. 근데 요거는 중딩도형 성질을 통해서 풀이 과정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안 되셔 버리면, 노가다를 해버리면 그러면 좀 힘들어지는 문제세요. 어찌됐건 요 함수가 x축 y축 교점을 각각 a, b라고 잡으면 역함수는 굳이 따로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k값이 0부터 16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는 어떤 놈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어쨌든 3, 4분면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지나면서 x축에서 이렇게 y축하고 x축에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xy 정반대편에 이렇게 점이 역함수가 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좌표하고 요 좌표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좌표는 x에다 0 넣었을 때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루트 k-4가 될 거고요. 이 점 좌표는 y에다 0 넣었을 때 값이니까 16-k,0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다 구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직각이란 사실을 좀 이용을 해 주셔야 돼요. 직각.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면 전체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어찌됐건 지금 이 길이 등변사다리꼴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 좌표가 그리고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루트 k-4 컴마 제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 좌표만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루트 k의 제곱이 전체 넓이가 문제에서 32라고 했죠. 32다.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뭐 제곱해서 푸는 건 별건 아닌데 k 플러스 루트 k가 12가 되시거든요. 되시겠죠? 요거 근해 공식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참 이거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이것도 제가 참 주구장창 연습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이거 뭐 어지간 학생들은 푸는데 이게 지금 개정한 교과 과정으로 등급으로 봤을 때 1등급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리가 없는데 한 2등급 후반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이 있죠. 한 20%대 밑으로 내려가는 학생들 이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참 진짜 별거 없어요. fx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fx 지금 0부터 4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이거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4까지 여기가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여기가 2고 제일 높은 꼬다리 높이가 4가 되겠습니다. 이게 f 함수입니다. 그러면 g 함수도 한번 그려봅시다. 뭐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g 함수. 얘는 4에서 출발해서 2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2에서 4까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요 끝점이 얼마? 4 넣었을 때 2까지밖에 안 올라가십니다. 자, 그래서 gx하고 fx 그래프 그려주는 건 끝난 상태고요. gfx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 얘 보고 그 다음에 gx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일단 그리면 되겠죠. x값이 fx로 봤을 때 0부터 2로 갔다가 2에서 4로 갈 때 fx는 어떻게 가십니까? 0부터 4로 갔다가 4에서 다시 0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릴 거는 gx라는 함수입니다. gx. 요 함수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x축, y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2가 있을 거고 4까지만 그리면 될 상황인데 보면 x가 0부터 2까지 왔지만 정의 여기 0부터 4로 바뀌었죠. 0부터 4로 변한 fx가 0부터 4로 간 효과를 내라는 거죠. 0부터 4. gx가 0부터 4까지 가시게 되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려주시면 이렇게 온다는 거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갔으면 4부터 0으로 온 효과를 내려요. 4부터 0으로 올 때는 이렇게 오란 얘기죠.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딱 W자 모양이 나왔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리시면 이제 끝난 거죠, 뭐.
자, 실수 A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두 개가 되도록이니까 이렇게 되시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정수값은 K값은 3밖에 없다. 여기서 틀렸다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해요. 정수라고 했으니까 0도 포함되시죠. 요것도 들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하고 0 두 개가 가능하겠습니다. 되시겠죠? 3 말고 하나 더 있나요? 여기 이 값이 여기 제일 올라온 값이 2일 때죠. 그죠? 2일 때고 여기가 4일 때가 되겠죠? 잠깐만 0하고 4일 때도 가능하시네요. 4일 때 이때도 두 개가 되니까 K 꼴 4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정답은 3번 3개가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거 반드시 좀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함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네, 항상 자신들 없어 하죠. 근데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F1이 F2보다 크대. 1보다 F1이 F2보다 크니까 1, 2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나 다 조건을 봤더니 1, 2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다음 1대1 함수니까 하나하나씩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 2, 3, 4, 5, 6, 7이 1부터 9까지 1, 2, 3, 4, 5, 6, 7, 8, 9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1, 2는 그래 뭐 알겠어. 나머지 3, 4, 5, 6, 7 대응하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3 더하기 4, F3 더하기 F4가 될 수 있는 게 제일 적어봐야 얼마겠어요? 1 더하기 2를 해서 3이 되는 게 가장 적겠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누구겠어요? 1대1 대응으로서 가능한 게 1 더하기 3을 해서 4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6 이상은 가능하느냐 2 이상 더 가능하느냐 6이 됐다라는 거는 뭐 1 더하기 5가 돼도 되고 뭐 어찌어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뒤에 몇 개가 있어. 3개가 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6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 왜? 7, 8, 9는 어찌됐건 5, 6, 7에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3, 4, 5, 6일 때 F3 더하기 F4가 이렇게 됐을 때 함수의 개수만 추정을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3 더하기 4가 되려면 이때는 뭐밖에 안 되십니까? 1 더하기 2밖에 안 되시죠. 그럼 3, 4가 1, 2로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모르니까 두 가지. 그러면 3하고 4가 여기 1, 2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대응이 됐다. 꼬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5, 6, 7이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까? 3, 4, 5, 6, 7, 8, 9 몇 가지가 있어요. 3, 4, 5, 6, 7, 8, 9 7가지가 있네요. 자,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9이야 자연수이고 여기서 일단 5, 6, 7은 뭐만 대응하시면 돼요? 5, 6, 7은 이건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고르기 3가지를 골라주기만 하면 상황은 종료가 되는 거죠. 자, 1 더하기 3이 F3, F4가 1하고 2로 갔으니까 이것까지는 됐고요. 잠시만요. 2 곱해준 것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3, 4, 5, 6에서 잠깐만 하나, 둘 F3 더하기 3으로 가셨고 3보다 더 큰 거죠. 3보다 더 커야 되죠. 이게 3이 된 거니까 5, 6, 7은 그러면 여기부터 들어갈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3이 됐으니까 4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6개 중에 3개만 골라주면은 5, 6, 7은 이미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몇 개가 남을겠어요? 그러면 3개를 이미 썼으니까 남은 건 4개밖에 없죠.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1, 2가 순서대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F3 더하기 F4가 4가 됐대요. 그러면 F3 더하기 F4가 4가 됐으니까 여기가 4가 됐으니까 5, 6, 7은 여기 안에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F3 더하기 F4가 4가 되는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F3 더하기 F4가 4가 되는 거는 2 되면 안 되죠. 1대1 대응이니까 13 또는 3일밖에 안 되시죠. 여기에 두 가지가 있게 되고요. 그럼 남은 게 얼마가 되겠어요? 4개 중에서 2개 골라주면 되겠고, 어쨌든 4CA는 지금 동일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죠? 4CA 요거는 F1하고 F2가 들어가는 가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F3 더하기 F4가 5로 갔어요. 5로 갔으면은 6, 7, 8, 9 4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6으로 갔으면 3개 중에서 3개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3 더하기 F4가 5가 되는 거하고 요게 5가 되는 거하고 6이 되는 거, 요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5가 되는 건 1, 4도 되지만 2, 3도 가능하시죠. 자 그러니까 교차하는 것까지 곱해 주시면 2 곱하기 2라고 보셔야 되고, 더해서 6이 되는 건 1, 5하고 2, 4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3, 3은 안 될 거고요. 그죠? 2 곱하기 2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계산만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480.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좀 뭐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결론을 알고 나면 그렇게 네, 겁먹을 만한 문제는 일단은 아니실 것 같고요. 자 16번 요 문제도 뭐 많이들 틀리셨죠. 자 요것도 자 이제 이게 뭐 그런 거죠. 암호 해독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은 GT가 제로고, 나 조건 보시면 GT가 제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y 꼴 t하고 교점의 개수가 없다. 어디서 어디까지? t가 2부터 4까지.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네 정의역 치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요 함수 정의역 보시면 지금 세 상수 A, B, C라고 했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일단 모를 상황이긴 합니다. x 이꼴 A라는 점근선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A 점근선보다 작은 부분이 있고, 이쪽에 2가 있는데 이 바깥쪽에서는 저렇게 그려주면 된대. 그러면 B값이 Y점근선인데 B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Y는 B라고. 그러면 Y는 B.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 이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뭐 찍는 거는 솔직히 좀 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시고, 마이너스 A보다 작은 부분은 그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시겠죠. f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은 부분, 2보다 큰 부분에서. 자 그런데 저기 밑에 있는 2보다 큰 부분이구나. 아이고 이거 잘못 그렸네. 마이너스 A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2보다 큰 부분에서 이 무리함수가 그려지는데, 지금 보면 문제에서 t가 2부터 4까지 교점의 개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C값을 음수라고 고정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날려버리시면 여기가 2가 됐고 B값이 4가 되시면 이 사이에서는 y 꼴 t가 교점의 개수가 생기지가 않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고정해 놓은 상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 점이 어떻게 되세요? 2,2를 두 함수가 모두 지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값이 4라는 것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되시겠죠? A값은 그냥 나오시는 거죠. 예, 구해보시면 A값은 2, B값이 4라는 것까지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권에서 복잡하게 줬지만 함수값 넣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F11은 얼마세요? 그럼 F11은 2보다 큰 값이니까 밑에만 넣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3C에다가 그 다음에 4분의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6 넣어주면 요게 되실 것 같아요. 되시겠죠? 이 값이 6에다가 그 다음에 G11이라고 했는데 G11은 역시나 밑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네, 그거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에다가 G-6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6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값이세요? 네, 위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그죠? 저기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계산해 보시면 C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넣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식 맨 마지막에 가장 어렵다고 박은 문제죠. 이죠? 네,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기는 해요. 물론 학생 입장에서 시험 칠 때 이 문제를 보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서문여고 해설하면서 여러분께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 서문여고 출제 어쨌든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 서술형 들어가기 전에 객관식 맨 마지막 4개를 가장 독하게 냅니다. 뭐 이제까지 거의 뭐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먼저 풀어 놓으시고 시간을 확보하신 다음에 요 페이지에서 몇 문제를 맞추느냐가 등급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또 여기도 서문여고 특징이 나오시게 되는데 서술형 4문제가 8점에서 10점 정도 사이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꽤 쉽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여고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서술형을 초반부에 푸시는 게 좋아요.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배점에 비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시간을 까먹다가 뒤에 왔을 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급하다 보니까 실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점수도 크게 날리고 이러면은 시험을 망칠 확률이 높아져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볼 때 먼저 배점하고 난이도를 일단은 이걸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공부한 짬밥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배점에 비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지 나쁜지가 딱 떨어지잖아요. 가성비 좋은 것부터 먼저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9번 제외하고 나머지 함수 파트 문제들만 빠르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역시나 별거 없습니다.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b라고 했는데 x 앞에 개수가 음수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십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만 관찰하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일 때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최대값 5가 될 수밖에 없고 최소값이 b가 된답니다. 그럼 마이너스 4,5 집어넣어서 a 값 구해주고 그 다음에 4,b 집어넣어서 b 값 구해주시면 될 일입니다. a 값 구해보시면 5, b 값이 3인 건 금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이 값이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는데요. 15 마이너스 얼마세요? 3x 루트 분의 그 다음에 5 집어넣으시면 3x 마이너스 5 루트 플러스 1인데 실수가 된다는 말은 루트 1이 양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겠죠.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x값은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분자가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물론 여기다가 등호를 빼셔야 되는데 분자가 0이 되는 건 상관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빼먹은 학생들이 뭐 한 1, 2점 깎겠지라고 싶었는데 막상 뚜껑 까보면 한 4, 5점 이렇게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대부분 자주 당하는 일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8번은 요 B 7분의 6보다 작다가 요게 아마도 오타인 것 같아요. 요게 아마도 오타인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시면 fx가 이렇게 있는데요. fx가 있는데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랍니다.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래로 볼록 맞네요.
예, 주어졌네요. 축의 방정식은 2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관찰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자, 그럴 때 y 값이 6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6이란 소리고 여기가 얼마다? 7b란 소리겠죠. 근데 이게 전부 다예요. 1 넣었을 때 6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7b 나온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a 값이 23분의 1이 나오시고요. b 값이 23분의 24가 나올 겁니다. 되시겠죠? 네, 상대적으로 꽤 쉽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쪽이 배점에 비해서. 마지막 20번 문제만 해설하고 마치도록 하시죠. 자, 20번 문제.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고전적으로 푸는 방법은 x 대신에 x-p 집어넣으시고 x-p 더하기 7 하신 다음에 더하기 q 이래 놓고 난 다음에 이 값이 q다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다시 통분한 다음에 역함수 구하시고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60% 넘는 학생들이 이렇게 풀 거라고 보이는데 이러면 되게 피곤해지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만 생각을 해주자는 겁니다. 일단은 현재 요놈의 점근선 그냥 좌표로만 적어보시면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이고 y 값이 1인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으면 x점근선이 마이너스 3 더하기 p가 될 거고요. y점근선은요 1인데 q만큼 이동했으니까 1 더하기 q가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러면 요게 gx라는 함수의 점근선인데 그러면 gx라는 함수의 점근선이 이건데 gx라는 놈이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답니다. gx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y = x를 대칭을 하더라도 그 존재가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세요? 어쩔 수 없이 y = x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겹치더라도 이렇게 접더라도 똑같다는 얘기세요. 다시 말해서 점근선이 어떻게 된다? y = x 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점근선이 y = x를 따라가 줘야지만 어떻게 된다? 네, y = x 대칭하더라도 그 존재가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y = x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G3이 6을 만족한다고 했죠. 요거는 넣고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아까 전에 했던 거 그식 세운 다음에 3 넣었을 때 값이 6이다만 해주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해보시면 이거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거 그거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귀찮게. 여기까지는 되셨고, 네. 그러면 3,6 저거 넣기 너무 귀찮네요. 네, 뭐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네. x 마이너스 p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p 더하기 7 더하기 q 요게 gx 함수겠죠. 근데 여기다 3 넣었을 때 값이 6이니까 6 마이너스 p분의 3 넣었으면은 10 마이너스 p 더하기 q 요 값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값을 갖다가 이렇게 다 곱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세요? 요거 아마 2차식 형태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누구세요?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q 대신에 누구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니? p-4 이걸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10-p 그 다음에 더하기 q에다가 p-4 여기다가 6-p 곱한 게 6에다가 6-p가 되시니까 어쩔 수 없이 p에 관한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당연히 p 값이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오실 거고 q 값도 2개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p 값이 각각 5하고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q 값은요? p에다가 5 넣어주면 q 값은 1이 될 거고 10 넣어주면 6이 되시겠죠. 그래서 PQ 합은 6도 나오고 16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9점이란 배점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게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